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입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 폴로 차주분을 모시고 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게스트는 요리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간단하게 소개도 듣고 후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댁 시골 반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명은 말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늘지 않다가 그때 구독자가 1000명 넘고 그다음에 애드센스인가요? 예. 애드센스 할 때 막 엉망으로 꼬였었어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될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고 또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이렇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잠깐 사용 후기 같이 나누자고 하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차 처음에 새 차로 구매하셨나요? 중고차로 구매하셨나요? 예, 새 차로, 이거 회사 차거든요. 그렇구나. 처음에 새 차로 네, 구매를 하셔서 2014년 1월에 새 차로 회사에서 구입을 했고요. 거의 한 8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한 4년 타시다가 그분이 차 좋은 거 받으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2018년 그때부터 타고 다니고 있지요. 그러면 처음에 구매할 때 차값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좀 아시나요? 당연히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2,850만 원, 2,650만 원. 소형 SUV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 당시에 8년 전에 2,650만 원이었고요. 예. 네. 그 가격이면 풀옵션인가요? 옵션 상태가 중간쯤인가요? 풀옵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차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차는 이제 차를 뒤로 젖히면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쭉 뒤로 갈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요? 네, 이렇게 한참 돌려야지 차가 이렇게 뒤로 좌석이 뒤로 가고 열선 없어요. 열선도 없고? 열선도 없고 그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편익성보다는 사장님이 연비가 좋다. 그때 맨 처음에 샀을 때 고속도로에서 25km 1리터에 그리고 이제 시내 주행은 한 20km 된다고 해서 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하면 한 20km, 21km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네. 과속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과속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오고 시내 주행이 지금 한 17.5, 18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계절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고 히터도 켜지 않으면 19km 이렇게 나와요. 시내 주행인데도. 네. 그러면 연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한번 여쭤보는데 가득 넣으면 몇 리터 들어가죠? 가득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리터로 넣거든요. 그래서 네. 40리터를 넣으면 가득 46리터인지 50리터 들어간지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서 40리터를 항상 40리터를 넣어요. 40리터를 넣고 부드러우면 50리터 될 수도 있고 한 45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40리터 넣으면 한 720에서 760km 정도 타요. 네. 지금 40리터 넣으면 얼마죠? 경유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72,000원. 72,000원. 예. 그럼 72,000원 넣고 한 700km. 네, 720km. 720km. 740. 예, 이렇게 타죠. 그러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네. 10,000원당 100km를 가는 거라서 네네. 정말 연비가 좋은 편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전에 오르기 전에는 40리터 넣으면 얼마 정도? 4만 얼마? 와, 4만 원대를 넣고 700km대를 타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랬죠. 이야, 제가 얘기로만 연비 좋다고 들었는데 네네. 실제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연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하는 키로수가 어떻게 되죠? 한 24만 킬로? 지구가 몇만 킬로죠? 4만이죠. 그럼 한 지구 6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확실히 연비가 좋은 차고 회사 차니까 네. 키로수도 많네요. 네네네. 8년에 24만이면 정말 좀 많이 타신. 그런가 봐요. 1년에 몇 만인 거죠? 3만? 3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일반 차들보다는. 네. 그리고 엔진 오일은 15,000에서 2만 킬로에 바꿔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마다 바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2만 킬로에 한 번 엔진 오일 간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그렇죠. 보통 일반 차들은 네. 짧으면 5,000, 6,000에 갈고 네. 길면 10,000에 갈고 이래요. 그래요? 예. 네, 일단은 15,000 이상 되면 불이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좀 더 타고 전화해서 예약해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하고 또 무슨 뭐 필터 갈잖아요. 그게 뭐죠? 연료 필터인가요? 에어컨 필터인가? 네, 에어컨 필터도 갈고 엔진 오일 필터. 그런 걸 가는데 옵션으로 엔진 오일 2번 갈면 할인되는 게 있어요. 8, 9만 원? 네, 할인되는 게 있어서. 어디서 할인해 주는 거죠? 폭스바겐 AS 센터에서. 그래서 2번을 이렇게 끊고 이거를 이제 교체로 끊는 거예요. 이번에 24만 원으로 한번 엔진 오일 끊으면 저번에 남아있던 뭐 연료 필터 그거 2번 중에 한 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 얼마. 다음에 또 20 얼마로
할인 쿠폰 해서 또 얘 남은 거 한 번이랑 얘 남은 거 한 번이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시만요. 엔진오일 한 번 갈 때 비용이 어떻게 되죠? 한 20, 그러니까 원래는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들겠죠. 그게 좀 비싸죠. 예. 그런데 쿠폰으로 하면 22만 원, 23만 원. 쿠폰을 해서 20만 원. 필터까지 해서? 두 번. 아, 두 번에. 예. 엔진오일 두 번에 20, 거의 왔다 갔다 2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3만 원. 23만 원이라고 치면 네. 한 11만 5천 원 정도 한 네네네. 번에 가격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연료 필터 뭐 이런 게 20 몇만 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차로 이렇게 하면 이제 20 몇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죠. 주기가 긴 대신에 금액이 싼 편은 아니고 보통 저도 지금 제 차는 K7인데 네. 한 번에 엔진오일 갈 때 7만 원 정도 들어요. 엔진오일이랑 그거랑 연료 필터랑 연료 필터를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에어컨 따로 연료 필터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아마 같이 할 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요청은 싸네요. 따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일반적인 차들은 국산 차들은 그런데 아마 외제차라서 조금 더 비싸지 않나 아니면 아. 또 엔진오일 들어간 양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차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 네. 그러니까 주기는 길고 대신에 금액은 조금 더 조금 나가는 비싸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또 워낙 연비가 좋으니까 장고장이 없어요. 장고장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뭐 갈아야 되는 것만 갈았지 제가 소소하게 쿵 박아가지고 수리받은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고장이 난 적이 없는 것 지금 같아요. 24만 킬로 타면서 특별한 엔진 고장이나 그런 미션 고장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한 번도 네, 네. 없으시고 튼튼하네요 차가. 네, 차가 튼튼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고속도로 갈 때 제가 옛날에 SM3하고 뭐 옛날 차를 탔었는데 옛날에 그거 타고 다닐 때 고속도로에서 큰 차가 지나가면 차가 어때요? 얘는 안 흔들리나요? 흔들리죠? 네. 얘는 안 흔들려요. 네, 큰 차 왜 트럭이나 덤프 막 큰 거 지나가면 얘 핸들을 꽉 잡고 얘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가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안정감도 같아요. 있고. 네. 그러면 이 차를 모시기 전에나 아니면 이 차를 타면서 다른 차종들은 어떤 차종들을 운전해 보셨죠? 벤츠, 벤츠. 그다음에 이거랑 같은 폭스바겐 제타, 제타, 그다음에 QM6는 QM6. 남편이 타고 다니니까 QM6도 몰아봤고 옛날 차종이라서 이름을 다 까먹었네. 그리고 이거 타기 전에는 투싼. 투싼도. 네, 투싼. 그런 차들과 이전의 차들과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점이 좀 다르죠? 투싼은 제가 한 12년인가를 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얘는 그 멀리서 골목에 진입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게 모르겠는데 저는 타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 소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골목에 진입했다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경유차인데 소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소음이 많지는 않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사장님이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나 그러면 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 차 제가 살게요. 사서 우리 딸내미 주려고. 장고장 없고 회사에서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되면 얘를 팔아야 되니까 제가 사겠다. 그 정도로 네, 차 괜찮아요. 괜찮아서 불편하긴 해요. 열선도 없고 삑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뭐 장고장 없고 든든하고 그런 점이 좋아서. 제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좀 많아요. 네. 뭐 격리 업무도 보고 뭐 대출 업무라든가 은행 업무, 뭐 거래처 관리 이런 것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재를 사다가 우리 현장 직원들한테 줘야 돼요. 네. 그때 한 번은 여기에 뒷트렁크에 한 300kg? 400kg? 그렇게 실은 적 있어요. 폴딩이 되면 뒤에가 연결이 다 되나요? 아니요. 얘 트렁크를 그냥 열어서 트렁크를 열어서 거기다 이제 쇠붙이를 막 실는데 진짜 많이 실은 거예요. 한 300kg 이상을 실은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그런 좋네요. 힘이 좋은 거죠. 이게 혹시 몇 cc인지 1600cc요. 1600. 네. 차 크기에 비해서 1600이면 달리는데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힘도 좋고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면 경차인 줄 알고서 경차로 막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주차할 때. 그리고 그러네요. 경차에 약간 크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차 공간에. 경차 구역에 돼도 네, 그게 네. 있는. 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연비 좋은 것 그 하나로 네. 또 힘 좋고 장고장 없고 없고. 이런 것만 해도 계속 타기 좋은 것 같습니다. 리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다 무료로. 뭔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연락이 와서 무료로 다 리콜.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타시면서 이거 참 좋았다. 그 밖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점도 먼저 한번 단점? 여쭤볼게요. 타시면서 단점이 어떻게 되죠? 겨울에 추울 때 열선 안 들어오는 거. 엉덩이 너무 시렵고. 핸들 핸들. 예. 핸들도 열선 없고.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QM6인데 걔가 한 2,800? 이렇게 할인받아서 2,800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도 되고 열선도 되고 통풍도 맞아요, 되고 맞아요. 뭐 이게 핸들도 따뜻하고 의자도 뒤로 대고 막 너무 편한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차가 또 가성비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산다 그러면 그거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고로 팔기에는 아까운 차.
그렇죠.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이 실용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연비도 연비에, 좋고 그쵸. 힘도 좋고 이런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데 새 거로는 사고 싶지 않은. 비싸죠. 요즘 또 편의 기능이 워낙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들이 되게 편의성이 많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국산차들이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블루투스는 되나요? 혹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그래요? 블루투스 CD 돼요. 좀 CD 좀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이 블루투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음악 듣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핸드폰이랑 바로 연결이 되냐 무선으로. 아 그러네요. 이게 제 차라면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러겠지만 업무용 차고, 근데 다만 출퇴근할 때 써라. 그러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뭐 이걸로 뭐 여행을 막 다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남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니까. 그래서 음악은 그냥 CD와 라디오, 그리고 억스라고 그러나? 그런 기능이 있는 거는 억스는 봤는데 하는 건데 블루투스는 뭐가 없어요. 그 화면 있죠. 그 뭐 LCD인가 뭐 그런 뭐 플레이 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은 못 해봤네.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2014년식이면 제 차가 2013년식인데 네. 14년식이면 그렇게 오래된 연식은 아닌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빠져 있긴 하네요. 그래도 뭐 연비로 다 커버하는 거.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죠. 지저분한데? 그리고 타이어 네.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 교체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죠? 하나가 한 17만 원? 이것도 저기 가서 아니, 박스에 안 가고? 안 가고 그냥 한국 타이어에 가면 한국 타이어에서 안 나와요. 금호 타이어만 나와요. 아 그래요? 이 기종이. 네. 그러면 일반적인 타이어 가격이 들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전혀 구식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세련되고 상당히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앞부분도 차체가 쫙 깔려 있어서 차가 참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휠도 이게 순정 휠인데 이렇게 예쁜 휠로 장착돼 있네요. 전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휠을 추가로 바꾸셨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휠도 순정 휠로 너무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한번 보시면 하단 쪽에 몰딩이 너무 밑에까지 잘 깔려 있어서 차체가 전체적으로 쫙 깔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도 디자인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후면이 전면부에 비해서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들죠. 특히 후미등 쪽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모양이 나쁘지 않고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순한 느낌이 좀 들죠. 네, 이쪽 측면에도 이런 모양을 내고 있고요. 그럼 트렁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못 열어요. 많은 분들이. 예. 트렁크는 어떻게 열죠? 얘를 이렇게. 와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점이 있는 게 키가 작은 사람은 이걸 못 내려요. 저처럼 키가 크면 높네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키가 작으면 이게 안 닿아서 우리 거래처 아가씨가 못 닿더라고요. 네, 뒤에 한번 보면 그래도 저는 예전에 스파크를 탔었는데 스파크보다는 트렁크가 훨씬 더 넓습니다. 여기에 한 300kg를 실었다니까요. 요게만. 그러면 이게 뒤에 의자가 폴딩이 되고 또 짐을 더 이어서 실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6대4로 폴딩 되는 것 같거든요. 안 해봤어요. 네, 아마 될 겁니다. 접어지면 요게 다 이어서 1열에서 운전을 하고 2열에서 트렁크까지 다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시면 폴딩이 아마 이쪽에서 될 건데 여기 되네요. 이렇게 폴딩이 돼서 이어지네요. 야, 이것도 진짜 실용적인 거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겉에서 봤을 때는 경차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안에 들어와서 앉아보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사이도 많이 간격이 넓고 위에도 높이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좁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요. 경차를 제가 많이 앉아봤는데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넓단 말씀이세요? 네. 네, 앞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차 자체가 지금 옵션이 별로 없는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들 쪽에도 많이 다 빠져 있고요.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블루투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블루투스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블루투스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빠져 있네요. 제가 의자 뒤로 젖혀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의자 젖히는 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처음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한 칸씩 네. 돌릴 때마다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해. 그래서 낮잠 자기 힘들어요. 이야, 이렇게 돌려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한 번에 눕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수동은.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돌려서 수동으로 이런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대박이죠. 네. 장단점이 확실한 차네요. 네. 그냥 이게 독일 국민차래요. 아, 독일 네. 국민차. 독일 국민차. 독일 국민들이 아주 쉽게 누구나 탈 수 있는 차. 아. 튼튼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두께가 예. 국산차보다 더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튼튼하게. 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네. 운전자를 안전하게. 옵션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튼튼하고 연비만 좋으면 된다. 이러면 진짜 최고의 차네요. 그렇죠. 운전석에도 제가 잠깐. 이거 시트는 원래 있던 시트죠? 네. 가죽 시트는 아닌데 네. 엄청 폭신폭신하고 탁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쵸. 포근하죠. 포근하네요. 네, 오늘은 폭스바겐에서 나온 폴로 차량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차를 제가 처음 촬영했는데 촬영하면서 너무 매력적인 차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비가 깡패고 차가 튼튼하고 장고장이 없고 옵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 정말 많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채널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댁 시골 반찬하고 전혀 상관없는 차량,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마스크 쓴 모습이라도 나와서 깜짝 놀라실 거고요. 혹시나 보신다면 언제나 열심히 활동하시는 실제 사용 후기, 네, 항상 애청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이지만 정말 재능이 많으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라디오도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데 너무 다재다능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리한 거를 반찬을 좀 얻어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순식간에 다 싹쓸이를 했거든요. 요리 채널에 가셔서 서울댁 시골 반찬. 네, 서울댁 시골 반찬 채널에 가셔서 요리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